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팀장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벌써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추석 연휴인데 뭐 연휴라고 게으름 피울 수 없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한번 끝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달려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봐도 하루도 안 빠지겠네. 하루도 안 빠지고. 응?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천의당 스스로 인간 한계를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여유가 있어서 하는데 또 바쁘면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짜투리 시간 등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떠들어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꼭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틈틈이 시간이 있어요. 빈틈의 시간, 그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좋아요. 운동하기가 저녁에 뭐 자기 전에 해도 괜찮고요. 천의장은 항상 가을에 열심히 뛰어다녀요. 보통 하루에 1만 보의 법칙을 활용을 합니다. 1만 보 정도 꾸준히 걷고 뛰고 하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다음에 여러분 다이어트도 돼요. 살도 빠지고 아주 좋아집니다. 그거 별거 아니거든. 혼자 조용히 사색하면서 운동하는 게 얼마나 좋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리면서 꼭 그렇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좀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혼자서 조용히 운동하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해요. 이어폰 꽂고 아니면 천의장 영상 들으면서 계속 뛰는 거야. 뛰는 겁니다. 1시간 정도. 하루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그냥 풀로 듣고 하다 보면은 거의 한 1만 보는 이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최소 6,000보 정도는 꼭 한번 걷도록 하세요. 그 대신 무리하게 뛰지는 마요. 관절 나갑니다. 저도 조금 뛰니까 관절이 좀 아프던데 너무 이번에 뛰지 말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만 해보세요. 그럼 살이 쭉쭉쭉 빠질 거야 그냥. 응?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살을 확실하게 빼드리는데 같이 없다 보니까 이 동네에 같이 산다면은 제가 끌고 다니면서 살을 한 5kg에서 10kg 정도는 빼줄 수 있는데 없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빼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가을을 맞이해서 운동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반대로 행동을 하더라. 그 평범한 사람은요, 기쁜 일이 있으면은 감사함을 느끼겠죠. 감사함을 느끼지만은 이 잘 나가는 사람은 감사하고 있으면은 기쁜 일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은 준비가 완료되면은 행동으로 옮기지만요, 이 잘 나가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합니다. 정말 재밌죠? 그 평범한 사람은 힘들어도 혼자서 일을 해내려고 하는데 이 잘 나가는 사람은 배우고 협력해서 일에 속도를 붙이는 겁니다. 일에 속도를 붙인다. 이 평범한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하죠. 잘 나가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진짜 이거 명언이네요.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평범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만은 이 잘 나가는 사람은 친절을 베풀어서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좋아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돈이 모이면은 돈을 쓰지만은 잘 나가는 사람은 돈을 써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야.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데요. 돈을 써가지고 돈을 모은다. 평범한 사람은 동기가 생기면은 행동을 하지만은 잘 나가는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동기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뭐냐? 행동이 중요해. 행동이 중요하더라. 액션이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의장이 이야기하는 거를 명심해서 여러분들 꼭 실천해 보세요. 하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 폴더블 폰에 뭐 소시지나 끼워라 하면서 비평을 넘어가지고 조롱하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테크 칼럼니스트 조안나 스턴,
이 여잔데 생긴 것도 꼭 소세지 같이 생겨가지고 소세지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하여튼 이 여자 참 골 때리는 여자입니다. 보니까. 이 여자가 그 발열과 내구성 논란에 휩싸인 새로운 아이폰 15에 대해서 애플의 진정한 혁신이다. 진정한 혁신이라면서 일방적인 평가를 또 내놓아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이 없는 여자죠. 개념이 없는 여자입니다. 지나친 애플의 추종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이 조안나라는 여자는 참 골 때리지만은 하여튼 이 여자의 그 평가와는 달리 아이폰의 나라 미국에서조차 현재 아이폰 15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폰 내가 볼 때는 큰일 났어. 지금 보니까. 이 조안나는 CNBC의 인터뷰에서 그 아이폰 15는 장치를 더 가볍게 만드는 새로운 티타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서 아이폰 프로맥스는 뛰어난 줌 성능을 제공한다. 애플의 진정한 혁신이라 하면서 찬양을 늘어놓았다. 생긴 것도 꼭 소세지 같이 생겨가지고 참. 하여튼 삼성 폴더블 폰에 소세지를 끼워놓고 갤럭시 S 시리즈를 골동품에 비유하는 조롱 섞인 그런 퍼포먼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여잔데, 그 반면에 아이폰에 대해서는 찬양 일색이고, 이 여자는 그 애플이 USB-C 포트를 도입한 결정은 큰 성과다. 치켜 세우고 충전 단자를 바꾼 것만으로도 그 많은 가치가 있다 찬양을 합니다. 이제서 했어, 이제서. 아유, 참 애플도 보면 참. 하여튼 반면에 애플 최신의 스마트폰 그 아이폰 15가 이 내구성이 약해요. 지금 보니까 발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애플 기술 지원팀의 문의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아이폰 15가 뜨거워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중국의 IT 전문 유튜버가 게임을 한 지 30분이 지난 뒤에 아이폰 15의 표면 온도가 48.1도까지 올라갔답니다. 48.1도까지 올라갔다.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정말 쉽게 뜨거워진다. 나는 소셜미디어를 검색하고 있을 뿐인데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고, 다른 이용자는 휴대용 케이스를 통해서 느껴질 만큼 기기가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IT 전문 유튜버 기카완이 게임을 한 지 30분 뒤에 아이폰 15 프로의 표면 온도가 최고 48.1도까지 올라갔다고 전했죠. 이 같은 발열 문제를 놓고 업계에서는 애플이 냉각 시스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 반도체 칩의 배치 등 설계 문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스마트폰 발열은 기기 화재나 오작동뿐 아니라 이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 단단하다는 티타늄 소재를 적용했는데 이 내구성도 이 삼성 제품보다 못해요. 보니까 아주 구립니다. IT 유튜버들이 잇따라서 아이폰 15 낙하 실험을 진행했는데 유리가 쉽게 깨지고 카메라 렌즈가 분리되는 등 삼성 갤럭시 S23보다도 약한 그런 내구성을 보인 겁니다. 그 IT 유튜버 채널이죠. 제리릭 에브리싱에서 아이폰 15를 양손에 움켜쥔 채 살짝 구부리다 보니까 몇 초 만에 기기 후면이 부러졌어요. 당황한 유튜버가 11년째 스마트폰 내구성 실험하면서 대부분 스마트폰이 부러지진 않았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파손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라리 아이폰 15를 건너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하지만 10대에서 20대들 사이에 이 삼성 쓰면 왕따라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로 아이폰 15 현상이 워낙 심해서 여러 논란 속에서도 아이폰 15 판매는 전장 못지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10월 13일 국내에 출시하는데 이 가격도 미국,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한 10만 원 이상 비싸죠. 그래서 한국 호구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는 겁니다. 아유, 사지 마세요, 여러분. 호구되겠다. 보니까 이 발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직 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전자업계에서는 그 전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전장. 이 전장이 뭐냐면은 자동차 전기장치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과 함께 이 자동차 산업이 다양한 기술이 이제 접목되는 그 융합 산업이죠. 이 융합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전장 산업은 차량용 반도체랑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런 것들을 말해요.
삼성하고 LG전자가 노려볼 만하겠죠. 삼성과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은 종합반도체 회사로서의 강점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전장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 토탈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죠. 실제로 삼성은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등 DS 부분의 그 전 영역에서의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 먼저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지난 2015년 이 시장 진입 이후에 그 차별화된 그 성능하고 안정적인 공급 역량으로 시장의 그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입니다. 시장 상황도 긍정적이고, 최근에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확대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고도화로 인해서 고용량, 고성능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관계자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하고 이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고객하고 인증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전장 고객수들과 협력을 통해서 2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 1위 달성을 위해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 LSI에서도 그 미래 자동차를 위한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을 지속 개발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이 프로세서인데 엑시노스 오토 V920입니다. 920하고 차량용 이미지 센서 아이소셜 오토 1H1 이것이 대표적이에요.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차량 내 여러 화면에서 고화질의 멀티미디어를 재생하거나 AP나 게임 등을 부드럽게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프로세서예요. 그 차량 전방용 그 아이소셜 오토 1H1은 이 사각지대가 없는 360도 이런 시야를 확보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탁 생산 이 사업을 전개하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차량용 솔루션에 필요한 아날로그나 메모리, 고속 인터페이스 IP 등 이 제품 설계와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경쟁력은 테슬라와하고 이 지속된 협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삼성은 지난 2019년부터 테슬라에 FSD 칩을 이제 공급 중입니다. 이 삼성은 오는 2025년 4나노, 26년 2나노 차량용 반도체 공정의 생산 준비를 마치고요. 이 차량용 최첨단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 2016년 11월 인수한 자회사 그 하만을 통해서 IVI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앞서 하만은 주요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IVI, 디지털 콕핏 등을 이제 수주받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EQS의 그 MBUX 플랫폼을 공급한 데 이어가지고 BMW iX의 5G 통신 장비도 업계 최초로 공급을 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실적도 개선세에 접어들었는데, 올 2분기 하반기 매출이 3조 5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은 2,500억 정도 되는데, 전기 대비 각각 10.4%, 한 92.3% 증가를 했고, 이 포터블이나 TWS 등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그 오디오 수요 증가하고 비용의 효율화 덕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전장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성장 기반을 공고히 했어요. 이제는 하반기 이후 그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삼성은 그 하만은 소비자 오디오 분야에서 성수기 판매를 확대하고요. 이 재료비랑 물류비 등 재반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봅니다. 그럼 LG는 어떠냐? LG전자는 모빌리티 영역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 전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LG가 지금 상당히 좀 총력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일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그 패러다임이 전동화랑 그 자율주행으로 빠르게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자동차도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LG전자는 자동차를 개인화된 그 디지털 공간으로 재정의를 했어요. 나아가서 이제 변형이나 탐험, 휴식으로 구성된 이런 세 가지 미래 모빌리티 고객 경험 테마를 개발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그런 의미의 알파에이블을 알파불이라고 이름 지었네요. LG전자는 알파불을 구성하는 세 가지 테마가 미래 모빌리티 고객 경험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주한 그 LG전자 CEO죠.
이분이 오랜 기간 가전과 IT 사업을 통해서 쌓아온 그 고객 경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고, 이 여정에 업계 리더들이 동참을 해서 성장 가능성을 함께 높여가자고 제안을 해요. LG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차량용 조명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등 이 3대 핵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먼저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죠. 그 마그나, 이 마그나와의 합작 법인인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지난 21년 인수한 그 JKW에서는 차량용 조명 시스템을 이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마그나에서는 파워트레인, JKW에서는 차량용 조명 시스템 이렇게 다룬다는 겁니다. 일단은 핵심이 되는 건 LG전자 내 그 VS 사업본부인데, 그 VS 사업본부에서 보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주력하는 것 같고요. 이 VS 사업본부의 사업 영역은 크게 차량용 통신 모듈이죠. 텔레매틱스하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시장 조사 기관의 그 추정치 보니까 지난해 전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LG전자가 점유율이 23.3%네요. 1등이네요. 올 1분기도 22.4%고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하여튼 LG전자가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LG도 보니까 전장 사업에서 2030년까지 매출 20조 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네요. 지난해 말 80조 원이었던 LG전자 VS 사업본부의 그 누적 수주 잔고가 지난 21년 60조 원에서 작년 말 80조 원대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올해 말 기준 10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LG전자도 이제 전자 쪽에서 이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삼성과 LG의 이 공통 관심사가 뭐냐? 전장이다, 전장. 전장. 전기차. 전기차, 자동차, 전기장치. 이쪽에 관심을 갖고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추석 연휴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